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0일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실 부분은 이제 외인의 선물 추이인데, 만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는 당월물도 중요하지만 차월물까지 같이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당월물은 매도해서 정리를 하고, 그죠? 차월물을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롤오버 가는 물량이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당일의 흐름을 보면 외인이 아침에 조금 매도 흐름이 나왔죠. 보시면은 외인 매도와 함께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오는 갭상승 이후에 나왔다가 10시 반 중국장 시작, 그리고 11시 이후부터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흐름으로 막판까지, 그래서 저가 268.40에서 고가 272.25까지 해서 한 3.8p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를 보면 현물에서는 오늘 외인 기관이 많이 좀 매수를 했죠.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요. 그냥 오늘은 개인하고 금융투자가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1.3%, 그리고 오늘 특히 멕시코 관련해서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 멕시코와는 관세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 기아차, 뭐 현대차, 기타 자동차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조금 그죠? 개인하고 금융투자 연기금, 막판에 연기금이 좀 더 사주는 흐름이 나와서 종가까지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좀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리기에는 뭘 말씀드렸을까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 지수 발표를 하는 거를 잘 봐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 핑계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용지표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미국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부분은 봐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조금 받아서 코스피가 외인 강력 매수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매수.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남아있는 부분도 아직은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해야 되겠고요.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1185원까지 상승을 좀 하는 부분은 나왔어요. 박스가 드디어 이제 하단은 나왔고요. 상단도 이미 나왔죠.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계속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실 분들은 그냥 모아라. 그죠? 1180원 초반에 와도 사도 상관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600원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사이, 길면 1년 반 사이까지. 그러니까 뭐 내년 겨울이나 내년 이맘때까지는 1600원, 1500원도 한번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물 봅니다. 선물은 근데 이미 그쵸, 이렇게 상승 강하게 장대봉으로 올라온 이후에 조정도 이쁘게 265까지 찍고 272.5까지 올라왔어요. 272.5가 어떤 자리냐면 지난번에 대략 이런 자리 부근인 거죠. 273 이런 데가, 그죠? 그럼 뭐 가능성은 277까지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상승 현재로서는 매도를 볼 흐름은 없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강력한 장대봉이 나온 이후부터는 조정에 매수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이후에 반등 올라오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 준비를 좀, 그러니까 정리 준비를 좀 하십시오 라고 갖고 있는 종목들 정리도 같이 하세요 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올라오면, 반등이 정말 강하게 올라와서 280까지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일단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죠? 28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땡큐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290이 강력한 저항이 되면서 80까지 올라오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흐름을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업종 보죠. 업종 지수를 보면 이렇게 봅니다. 2100까지는 상승, 지난번에 선 그어드린 자리 이 정도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남아있는 자리가 2125가 1차적으로 또 있겠고요. 그리고 62평, 122평이 기다리고 있는 2150까지도 한 번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여건이 좋아진다면 일단은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강한 흐름에서 2010 언저리에서 8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인해서 콜 시세가 조금 잘 나는 흐름으로 나왔는데 콜도 한번 볼까요? 3만원짜리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났고 뭐 4, 5배 정도밖에 안 났고요. 5만원짜리도 10배 가까이는 안 났네요. 그죠? 한번 눌렀다가 갔기 때문에 선물도 아니 옵션도 한 6배 정도 이 정도밖에 이 구간에서 안 났네요. 옵션은 좀 눌렀다가 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쭉쭉쭉 날라와서 갔으면 10배까지도 갔을 거예요. 근데 한번 접었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약한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그래서 2100 일단 도달. 그래서 다시 매도 흐름은 끝났어요. 2050을 강하게 이렇게 돌파함으로써 그죠? 지금 매수 흐름이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2075 오늘 저가는 그 정도 되죠? 오늘 저가 부분까지 다시 한번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렇게 들어온다면 조정에 매수를 한번 하는 흐름으로 해 보시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삼각이 돌파되면 그죠? 삼각이 흐름이 돌파가 됐다. 근데 돌파가 되면 어디까지? 730까지도 갈 여지가 있다라는 설명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720까지도 강하게 일단 반등은 올라왔어요. 그죠? 다 지우고 본다라고 한다면 다 지우면 좀 아까우니까 지우고 본다라고 한다면 돌파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돌파. 근데 왜 제약바이오만은 안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만 안 가고 나머지 업종이 다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시총 상위 종목들만 가지고 끌어올라가서 가는 시장이 있고 그쵸? 테마주만 움직이는 장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세게 막 가진 않아요. 그쵸? 제약바이오 1, 2등 시가총액 15등까지 봤더니 별로 재미가 없네? 그죠?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을 빼고 나머지가 찔끔찔끔 돌아가면서 조금씩 지겹게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반등은 시장은 가는데 제약바이오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가죠? 제약바이오만 빼고 다 가고 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720, 730까지 가능성이 있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30까지 목표가 지금 잡고 있다라고 지수 기준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62평, 122평의 저항이 한 번은 그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다. 웨이는 팔고 있지만 나머지 주체가 계속 꾸준히 특히 연기금이 꾸준히 좀 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차트 보죠. 삼성전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그쵸? 44,800원 돌파. 삼성전자는 삼각이 돌파됐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죠? 우리 지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지만 삼성전자는 돌파가 됐다. 그래서 이 삼각이 돌파되는 기준으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48,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48,000원까지. 목표가는 48,000원 정도까지 한번 잡고 47,000원, 8,000원인데 48,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48,000원 정도까지 한번 홀딩을 해 보시고 시황 잊지 마시는 건 뭐였죠? 돌파 이후에 조정에 여기서 삼각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삼각이 넘어갔으니까 조정에 43,000원대에서 한번 사보시고 그죠? 초반 주면 사고 44,000원 넘어갈 때도 사고 물량 추가 여기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조정에도 사고 돌파에도 추가하고 하셨으면 홀딩입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46,000원대까지는 전 물량 다 들고 계셔 보시고요. 46,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익절 나머지는 48,0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세요. 지금 수급 자체가 외인 기관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화웨이와 관련된 그죠?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는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홀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 오늘 드디어 양봉이 떴죠. 조금 외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서 조금 떴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이걸 아직은 넘지 못했다. 그럼 뭐다? 오른쪽 짝꿍댕이 여기 분봉을 좀 길게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럼 뭐 내일이라도 68,0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잡으세요. 네, 68,000원. 68,0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물량을 잡으셔가지고 돌파가 되면 한 번 더 들고 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오늘 뭐 기아차라든가 자동차 관련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죠? 어차피 잘 가고 있어요. 기간이 연속적으로 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 기아차는 지금 잘 가고 있고 강력하게 바로 돌파된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주면 조금 사볼만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아차도 위치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그죠? 여전히 기간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외인은 계속 버리고 있죠. 기간이 매수. 횡보 옆으로 계속 길러지고 있다. 박스도 못 넘고 깨지지도 않고 지금 그죠? 이 구간이 넘어가는 흐름인데 이 구간에서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는 높이고 고가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6만원만 넘어간다고 하면 땡큐. 근데 외인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넘어가줘야 좀 세게 갈 여지가 있다. 체크하시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조금씩 55,000원 이탈 컷으로 매집을 해보는 거는 상관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하고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봤고요. 다음은 외국, 그러니까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드인데 골드 보시면 지난주에 고점 그죠? 고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표시를 해드린 이후에 박스 가격 오면 눌리면 사세요라고 했는데 오늘이나 내일쯤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쯤 요 박스 1320 초반은 올 것 같아요. 그죠? 미국장이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조금 조정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그럼 1320부터는 한번 모아보고 최종적으로는 1300 여기가 이제 마지 노선이에요. 깨지면 안 되는 자리. 거기까지 손절 자리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 또는 여기 이 정도까지는 견딜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300이 깨지면 안 돼요. 눌림에 들어오면 추세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1300. 다음은 오일 보죠. 오일도 하락하다가 반등이 올라왔죠. 일단은 그래서 계속 하락하던 55달러를 일단 한번 터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매도가 55달러 여기고 2차가 여기에요. 매도 그죠? 그리고 57.5가 넘어가면 포기하자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0달러가 60달러가 넘기 전까지는 어쨌든 반등의 매도만 치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의 매도 뭐 깨져갖고 올라와도 반등의 매도 재차 올라와도 반등의 매도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재차 55달러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살짝 바꿔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아직 쌍바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인데 쌍바닥 흐름이 만들어지고 재차 넘어가서 이런 W자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매도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매도다. 그러니까 55달러 넘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 매도뷰, 매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지수로 갑니다. 지수로 가면 여기죠. S&P 500인데 강하게 반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여기서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쳐보세요, 모아보세요 라고 했던 구간이 거의 다 왔죠. 2850, 2900까지 치솟았는데 어저께 2900을 넘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남은 게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그죠? 금리 인하,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가 1차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반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를 1차 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몰핀을 맞고 나서부터 이 이후에 몰핀 이후에는 좋은 뭐가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의 심리적으로 급격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몰핀을 맞으면 좋아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되게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거니까 마지막 보루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천을 드리기는 고가 넘는 걸 컷으로 매도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살짝 이런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수로 살짝 채널의 강력한 매도 채널은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금 요 돌파 컷으로 한번 매도를 잡아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가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올라왔는데 이런 구간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구간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지난번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여기처럼 이 고점을 못 넘고 여기서 꺾이느냐, 이런 식으로. 그죠? S&P 500은 보시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고점을 넘어왔어요. 그죠? S&P 500은 항상 고점을 살짝 이렇게 고점 부근까지 오는 경향이 있었죠. 쓰리봉 하나 둘 쓰리봉을 다 부근까지, 그리고 하나 둘, 그죠? 쓰리봉까지 거의 온 경험이 있었고요. 예, 잘 보세요. 똑같은 위치까지 거의 한번 반등이 다 오고 여기서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삼각이 만들어지면서 깨졌어요. 그죠? 하나 둘, 그죠? 삼각이 깨지면서 이제 깨졌는데 이건 S&P 500이고, 일단 보면은 나스닥은 지난번 고점을 일단 넘지는 못하고 우하향하는 흐름이었어요. 이렇게 채널 자체가. 그죠? 여기서도 살짝 그런 흐름을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여길 넘어가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이 고점을 넘어가는 걸 컷 잡고 이 구간에선 잡으셔야 된다라고 보여요, 매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수하고 다 봤고요. 일단 한번 다시 종목을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전고를 넘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그죠? 얘는 시장에 지금 1등주예요. 나스닥에서.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나머지는 보시면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런 아직 택도 업계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알리바바, 그쵸? 여러가지 알파벳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못 넘어가고 있는데 유독 마이크로소프트 대장주만 넘어가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런 모습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이번 구간에서 반등이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일단 어느 정도, 혹시 뭐 추가를 하셨거나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맞고요. 들어가신 분들은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들어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한 6, 7% 뛰기 한다 생각하고 시총 상위 종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정도 매매 하시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정도 말고는 공격적으로 추천을 드리거나 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은 위치는 아니에요. 시절이 하수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9월달에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트리거가 돼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해서 막 던지거나 하는 그 금융위기 때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피날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적게 올라가더라도 마지막 불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외 시장 종목 다 봐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말에 내내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밖에 못 나가시고 종목들도 쳐다보고 하셨을 텐데, 오늘 비도 그쳤으니까 오늘 좀 쉬시면서 이렇게 또 남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시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